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또 먹튀인가요? 먹튀할 결심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블리블리 진분홍 옷을 입은 여성 등장. 예, 한쪽 테이블에 저렇게 딱 착석을 하고요. 자, 잠시 후 비빔밥 대령이요. 본격적으로 후루룩 짭짭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자, 그런데 한 입 먹고 옆을 쓱. 뭘 보는 걸까요? 턱까지 괴고. 자, 또 먹고 한 입 먹고 또 쓱. 양손으로 이제 또 턱을 갰어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자, 또 봤어. 자, 그리고 이제 다 먹고 잘 먹었다 물 한잔 하면서 역시 직원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고 쌩 나가버립니다. 자린고비 마냥 한술 뜨고 굴비 보고 한술 뜨고 굴비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저짓거리 하느라 그랬습니다. 자, 4월 18일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마포에 있는 어떤 식당인데요. 쭈꾸미 비빔밥을 시켰다고 합니다. 쭈꾸미? 네, 쭈꾸미. 쭈꾸미. 예, 쭈꾸미인데 뭐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겠죠.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쭈꾸미. 자, 이 먹는 상황에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한 숟갈 떠먹고 쳐다보고 한 숟갈 먹고 쳐다보고 이래서 아마 제보자가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잠깐 나가는데 나가면서 뭐 흡연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먹튀를 했던 사건인데 보면 알겠지만 나갈 때도 보면 아주 불이 나게 나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요. 챙겨서 나가는 모습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처음부터 했을 수도 있지만 먹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휴대폰 있는데. 그래요. 뭐 지갑 같은 거 안 갖고 좋게 하면 이해해 보려고 제가 하는데 어쨌든 제보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먹튀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10,000원 정도 할까요? 얼마 할까요? 모르겠지만 쭈꾸미 비빔밥 그러니까 좀 내달라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 차량의 커피 테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 보고 온 사이에 차가 그냥 초토화가 돼 있더란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차 앞으로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남의 차 위에다가 지금 뭘 놔둔 것 같아요. 커피를 들고 있는데 자, 저 커피를 갖다가 미는데 안 밀려. 자,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그냥 커피를 확 뿌렸어 지금. 참나 진짜. 자, 다시 말이죠. 다시 차를 밀어. 근데 안 밀려. 안 밀려. 자, 자기 차를 빼러 가요. 자,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휘휘 이렇게 출차를 좀 도와줘요. 지금 손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차를 뺐어요. 안전하게 출차를 해서 그리고는 슝 주차장 밖으로 나갑니다. 자, 차를 쉽게 못 빼니까 열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왜 뿌려? 불박에 얼굴 다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사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 2월 14일이고요. 경기 의정부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제보자가 여기에 세우면서 한 30분만 있다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차 관리인이 어차피 다른 차들은 다 그보다 늦게 나가니까요. 여기에 잠깐 세우세요. 안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일 보고 나올게요 하고 평행 주차를 해놨는데 볼일 보고 나왔더니 차에 커피가 저렇게 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봤던 겁니다. 아마도 이 제보자 차 때문에 차 빼기가 좀 어려웠던 건지 한 남성이 와서는 뭐 차 문 손잡이를 막 당겨보다가 밀어보다가 그래도 밀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커피를 뿌려버린 겁니다. 이 사실 제보자 차가요. 시동 끄면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제보자 차에 연락처도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 한 통 없고 하다못해 뭐 주차 관리인도 있었는데 관리인에게 도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가 근데 여러 방면으로 조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게 차에 좀 직접적으로 위해 가한 게 아니어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글쎄요 그냥 그 청소할 비용 정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가 손괴까지는 아니니까. 엄밀히 보면 가능한데 또 닦으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대중교통 민폐 왕입니다. 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목격된 민폐. 자, 먼저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이곳은 KTX 안, 그것도 우등칸. 옆자리 웬 발이 저렇게 턱 올라와 있어. 자, 잠시 후에는 오른쪽 발이 턱 이렇게 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으로 쌍발이 저렇게 모니터 아래 올려놓고 아이고 편하다. 자, 박 교수님, 제보자가요 누구시냐면
다음 주 출산 예정인 만삭의 임신부였어.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으셨다고 하는데 만약 마동석 씨가 옆에 앉았다 저 짓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나와 그냥. 네,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옆에 계셨어도 아무 일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옆자리 승객이 양말만 벗은 채로 좌석 앞에 벽면에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는데 60, 70대 정도 승객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무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제지를 전혀 안 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 같아도 옆에 분이 저렇게 맨발로 막 다리 올리고 있으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예, 싫죠. 쾌적하게 여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싸우기도 어렵고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서 저런 좀 매너 없는 행동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팀장님이셨다면 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부드럽게 발 내리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저도 이제. 자, 혹시 이러고 발 내리시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네. 웃지만은 주먹을 쥐어야죠.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보여주시죠. 자, 도로를 쌩쌩 달리는 버스 2층. 자, 활짝 열린 창문 밖으로 머리를 뾰로롱 하고 내민 저 남자. 자, 버스 뒤로 가니까요. 이번엔 머리는 물론 팔까지 쭉 시원하다 바깥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저 짓 하다가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습니다. 4월 18일 어제죠. 오전에 그 목격된 상황인데요. 서울 사당역하고 수원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2층에서 벌어진 일인데 남성 2명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머리를 내밀고 또 팔을 내밀고 이렇게 바람을 싱싱 쐬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일반적인 저 버스 저런 상황에는 중간에 창문이 열리질 않는데 버스의 앞문하고 뒷창문은 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열어놓고 저기 다닌 건데 저분들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몸을 내놓거나 팔을 내놨을 경우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이런 것 때문에 구조물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차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큰 사고 나기 때문에 만약에 더우시면은 창문을 닫고 그 기사분한테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달라. 아니면 미니 선풍기를 갖고 다니면서 틀든지 그것도 없으면 부채로 비추세요. 부채로. 부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내밀으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앞바퀴 들고 부앙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도로를 달리시다가 난데없이 충돌 사고를 당하셨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뻥 뚫린 도로를 슝! 자, 그런데요. 저 앞에 보니까 오토바이 2대가 빠라바라바라밤 다 비켜 하듯이 앞바퀴를 번쩍 윌리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아주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죠. 자, 순간 불박차가 말이죠. 그 옆을 휙 들어와가지고 비껴가자.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거? 자, 오토바이 이제 속도 냅니다. 빠르게 추격을 하는데 차 옆쪽으로 저렇게 갔더니 그때 갔어. 지금 차 옆쪽으로 가다가 자 따라잡다가 옆쪽으로 세상에 차 뒤쪽을 추돌을 했습니다. 저렇게 팡 부딪혀가지고 자, 이 영상을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유튜브 사건반장 채널에 먼저 올렸거든요. 아주 그냥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4월 2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김포대교를 통해서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저기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도로 같은 곳인데 오토바이 한 2세대가 고개 운전을 하는 뭐 앞바퀴 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 제보 차량은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 가니까 뭐 기분이 나빴는지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와서 차문을 발로 찼던 것 같아요. 차문을 발로 차니까 아마 제보자 차가 뒤로 빠지면서 아마 추돌해서 넘어졌던 그런 상황 같은데 둘 다 오토바이 차량이나 그 차량 운전자나 둘 다 똑같이 상대가 보복 운전했다.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요. 아, 진짜요? 경찰이 봤을 때는 좀 블랙박스 그대로 있죠. 지금 보면 고개 운전 보이고요. 결국 나중에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하는 모습, 차는 모습까지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박차 제보자가 피해자고 오토바이 이제 운전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은 차 문 발로 찬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보자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저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다만 한 600만 원 정도 차량 범퍼 파손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간다면 오토바이 차량이 좀 물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넘어지고 또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족보 따지는 시아버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젯밤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성씨로 무시하고 비교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천씨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그 결혼 뒤에 양가 식구들끼리 식사할 일이 있었을 때 그 사연자 부모님이 시아버지한테 그 저희 집 성이 특이해서 혹시 결혼 반대하셨던 건 아니죠? 이렇게 물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너무 솔직하게 솔직히 반대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천방지축 마골피, 성씨가 천한성씨다.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아무래도 옛날 분인데다가 양반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밀양 박씨라서 더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동생 상견례 자리가 있어서 다 같이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 될 사람이 본관이 시가 본관이랑 같다는 걸 알게 돼서요. 시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뭐 예비 동서한테 네가 난 제일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는 거죠. 새 식구 맞이하는 자리니까 뭐 좋게 좋게 이해해 보려고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씨로 차별받는 기분이라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루는 남편이 그 말씀 좀 그만하셔라. 이 사람 속상해한다 말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럼 내가 뭐 며느리한테 사과라도 하리 이렇게 아이고야. 비꼬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참고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희가 또 특정 성씨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마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아버지입니다. 어허, 차차차차차 말하는 것 좀 보소. 예, 아가, 내가 언제 너보고 천출이라고 했냐? 너 신랑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이, 지훈이 이놈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성을 내는 거냐? 아, 우리는 밀양 박씨, 또 새 아가는 밀양 김씨. 본관이 좀 같아서 반가워 했기로서니 너 왜 혼자 오해하면서 급발진하냐? 이래서 자고로 집안 배경을 따져야 한다니까. 동그라미. 예, 그렇죠. 자, 다음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버님, 진짜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천방지축 마골피 그거 아니에요. 애초 천민은 성씨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천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영양천씨,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 천암 할아버지가 조선에 눌러 살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유, 정말 너무 무식하다 진짜 X. 왜 팀장님 왜 이렇게 소극적인 X예요? 이거 참. 일단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성씨 가지고 따지는 거는 넌센스기도 하지만 또 천문이 어떻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뭐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사실은 그 천방지축 마골피가 뭐 성씨가 나쁘다고 말했었는데 그거는 농담을 한 거고 지난 얘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편애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며느리가 성품을 보고 해야 되지 성씨 가지고 편애한다? 이거 시아버님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지만 천방지축 마골피 이거 진짜 낭설입니다. 예, 교수님. 네, 도대체 시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이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다고 하면은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것들은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과 같고요. 이게 뭐라고 이 며느리하고 이 불화를 만드시고 또 나중에 나이 드시면 며느리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며느리한테 미움 받으셔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게. 자, 밀양박씨 우리 박준 조금 더 세게 말하겠습니다. 밀양박가 박혁것의 71대 원소원입니다. 무슨 파? 사문 진사공파라고 이제 있는데 진사공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 흔한 성들 지금 밀양박, 김해김, 경주김 등등이 사실은 성을 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진짜? 예, 가보경장 그 무렵에 실제로 구한말에 늦게 진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천씨죠. 천씨가 정말 양반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에서 온 뭐 어찌 양반이 중국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 천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천씨나 뭐 골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고요. 저는 박가긴 한데 죄송하지만 박가나 김이박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혼내세요. 본인이 천민이나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다가 종문에서 쫓겨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오히려 천씨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그렇게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저희 집은 아니긴 아닌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왠지 이구동성일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애용 박사님, 저런 거 따지는 사람 중에 진짜 양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셨고요. 사부님, 요즘도 천방지축 마골피를 따지나요? 김민서님, 너무 좋은 작은 며느리랑 사시라고 하고요. 왕래 끊으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